남편이 바람피워 별거한 지 5년이 지났네요. 이제 34살 된 상간녀가 날 찾아와 이혼해달라더군요. 멍청한 게 남편이 이혼 안 하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정관수술 한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29살 젊어서 예쁘던 그 아가씨는 내 남편을 사랑한다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34살에 더 이상 젊지 않는 그 여자는 나를 찾아와 이혼을 해달라고 하네요. 나는 그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넌 사랑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었니?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건 슬픈 일이야. 천년만년 그 예쁜 사랑 열심히 뜯어먹고 살아.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살지 말고. 5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는 남편의 결국 별거의 탈을 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재산 분할과 양육비는 모두 정리된 상태. 공동 명의였던 집을 넘겨받았고 양육비는 월 3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한 달에 500 정도의 월급을 버는 남편은 양육비를 빼고 나면 200만 원 정도인데 상간녀는 결국 그런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나는 세월이 복수를 해준 것 같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남편 외도를 알게 되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8살, 5살 애 둘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출장이 잦고 야간 작업도 많은 직장인 거 알고 있어 외박을 하건 늦게 들어오건 그런가 보다 했네요. 그런데 오히려 상간녀가 이런저런 신호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제 전화로 전화해서 말없이 끊기도 하고 남편 차에 귀걸이, 립스틱 등을 두기도 하고요. 애들 생일날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어찌나 내가 자기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둔한 저도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1차로 핸드폰이랑 블랙박스 살펴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핸드폰이야 그렇다 치고 블랙박스가 깨끗한 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지요. 확신을 가지고 남편 메일을 봐도 깨끗했지만 증거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남편 출장 갔을 때 남편 컴퓨터 외장하드 책상에 있는 USB까지 업체에 가져가 숨긴 파일 전부 다 찾아달라 했거든요. 남편 비밀번호 만드는 패턴도 알고 있어 업체에 알려줬더니 쉽게 찾더라고요. 남편 성격이 꼼꼼하기는 한데 추억들을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저랑 연애 시절 문자들도 다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족 사진들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다 파일로 정리해 가지고 있고 연애 시절 편지 간단한 쪽지 하나도 다 모으는 사람이에요. 신혼 초 전 애인들과의 흔적들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 싸움이 난 적도 있었지요. 미련이 아니라 자기 청춘의 흔적이고 추억이라 못 버린다 버텼던 사람이에요. 외도도 추억인데 다 모아가지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잘 정리해놓은 파일 찾았고 증거 들이대니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간단한 문서 작업만 했지 컴맹에 가까운 제가 그걸 찾아낼 줄은 몰랐나 봐요. 상간녀 만났는데 저보다 9살 어린 아가씨. 미인은 아니고 평범했지만 젊어서 예쁘더라고요. 당시 29살 상간녀가 눈물 펑펑 흘리며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둘 사랑 갈라놓은 마녀인 줄 알았네요. 잘못했다 빌면서도 내심 일이 터져 이혼하기를 바라는 속마음 숨기지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결국 별거의 탈을 쓴 이혼을 했어요. 이혼만 안 했을 뿐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 받고 있고 양육비에 대해 공증도 받았어요. 공동 명의였던 집도 제 소유로 넘겨받았고 집 구할 땐 결혼자금 반반이었거든요. 양육비는 월 300씩 받기로 했어요. 남편이 부자냐고요? 아니요. 전 재산 저한테 넘긴 집 한 채가 다였어요. 급여는 당시 실수령 500만 원 될랑말랑 정도였죠.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 재혼 시 집값의 절반을 남편에게 양도해야 하고 양육비도 월 300씩 주는 것도 재혼 시에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등등이었죠. 당시 재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받아들였어요. 저도 남편이 정관수술 받는 걸 조건으로 걸고 함께 병원 가 수술시켰네요.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 생기는 게 끔찍하기도 했고 남편한테 다른 애 생기면 내 자식들한테 사랑이든 금전적 지원이든 안 돌아올 듯 해서요.
시부모님 부자는 아니어도 남편한테 집 한 채 남겨주실 능력 되는 분들이고 남편도 애들한테 뭐라도 도움 되겠지 싶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상간녀 아가씨가 사랑만 가지고 얼마나 사나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짐 싸고 들어와 함께 살더라고요. 당시 그게 화나기보다 남편이 양육비 300 주고 나면 200도 안 되는 돈으로 월세 내고 용돈에 각종 공과금, 보험 내고 나면 생활비로 얼마 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후 상간녀 아가씨가 보란 듯이 열심히 SNS에 신혼 살림이라도 차린 듯 사진 올리던데 그래봤자 상간녀지요. 월에 한두 번 주말이면 시가에서 남편과 애들이 1박 2일 만나거나 저랑 애들 남편 만나서 간단히 영화 보고 외식하거나 하는데 상간녀 혼자 열심히 신혼놀이 해도 행복할 리가 없는 거 뻔히 알죠. 상간녀 시가로 몇 번 찾아갔지만 시가에서 인정 안 하고 동네 사람 부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해요. 맨날 SNS에 예쁘게 연애하며 사는 듯 하더니 작년에 제가 차 바꿀 때 남편이 성과급 나온 돈 1,500만 원 보탠 걸 알게 되더니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집 가져갔으면 됐지 알거지로 쫓아내놓고 양육비로 300씩이나 가져가 놓고 1,500 받아갔다고 양심 없다고 목소리까지 부들부들 떨며 화내는 거 저는 말했죠.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더라. 서류상 남편과 나는 부부인데 남편이 부인 차 사는데 돈 보태주는 게 뭐가 이상하니? 상간녀가 본처한테 그걸 따지는 게 더 어이가 없다. 네 번호 차단할 테니 너도 내 번호 삭제해라 상간녀야 라고 했더니 돈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이혼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지요. 그러다 올 초에는 상간녀가 집 근처까지 찾아와 만나달라 하기에 5년 만에 처음 얼굴을 봤는데 이제 34살이 된 상간녀 더 이상 젊지 않아 보이더군요. 할 말은 이혼해 달란 거였어요. 멍청하게 남편이 이혼 안 하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멍청해서 아직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한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알려줄까 하다 그냥 5년 전 그 상간녀가 저한테 한 말 돌려줬네요. 넌 사랑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었니?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건 슬픈 일이야. 천년만년 그 예쁜 사랑 열심히 뜯어먹고 살아.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살지 말고 라고 해줬네요. 남편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미워요. 남편도 죗값 충분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 이뻐라 하는 애들도 못 보고 지방에서 돈 번다고 애들한테 거짓말 해야 하고 13살 큰딸은 이미 눈치가 빤하고 눈치가 너무 없어 엄마 아빠 다 같이 놀러가자 이딴 소리 맨날 내뱉는 아들도 감당하기 힘들겠지요. 부모님 앞에서 죄인이어야 하고 별거 당시에는 언젠가 저랑 화해하리란 희망 때문이었든 애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든 정관 수술을 요구하는 내 요구를 들어줬는데 5년이 흐른 지금 그 속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절실히 원하면 난임치료 통해서 애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 50 바라보는 나이에 애 둘이나 있는 마당에 그런 짓 안 하겠지요. 참 궁금해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면 저 둘은 알콩달콩 함께 살고 있을까요? 그때까지도 상간녀 아가씨는 남편 정관수술 한 걸 모를까요?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진 이런 지저분한 사정 몰랐으면 좋겠는데 큰딸이 눈치가 빨라서 상처 많이 안 받기만을 바라봐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